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수업은요. 문자열 다루기, 상수, 주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문자열 다루기에서는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개별 문자 접근하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문자열 다루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문자열이 일단 무엇이냐?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에디터를 얘기하고요. 이때 따옴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요. 큰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큰 따옴표로 하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작은 따옴표로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 적었는데 마무리를 작은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큰 따옴표,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적거나 작은 따옴표를 적거나 상관이 없지만 시작과 끝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데이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자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헬로 저장하기. 그리고 문자열 더하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문자 헬로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str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해서 헬로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S1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헬로 그대로 문자열을 S2에다 저장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쉘에다가 이대로 이제 S1은 str hello 그리고 s2는 hello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s1 내용을 보고 s2 내용을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hello라는 문자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자열 더하기를 보면은요. s1의 hello, s2의 world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s3는 hello라는 문자열과 world라는 문자열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S4는 S1 변수, 문자열 변수죠. S1과 S2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과연 같은 틀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그 파이썬 쉘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확인을 해요. 확인했더니 S3도 헬로 월드, 그 다음에 S4도 헬로 월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자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문자로 그 문자열끼리 그대로 직접 이렇게 덧셈을 해도 되고요. 또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문자열과 문자열은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트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린트 함수 지금까지 이제 몇 번 우리 1주차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 개의 값들을 화면에 차례대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때 컴마를 사용합니다. 컴마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 더하기 6의 결과값은 까지가 지금 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 더하기 6은 수식이에요. 수식. 계산하는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입니다. 여기도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때 쉼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프린트 하고 가로 안에 이제 3 더하기 6의 결과값은 3 더하기 6입니다. 라고 했을 때 3 더하기 6은 지금 수식이에요. 수식에 대한 결과값이 9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까지 출력되는 파이썬 파일을 작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쉘에 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파이썬, 안녕하세요라고 한 문장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함께 파이썬을 공부할까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7은 9입니다. 2 빼기 7은 마이너스 5입니다. 2 곱하기 7은 14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자, 보세요. 이게 문장이 5개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트문 5개를 쓰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에는 다운표안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세 번째부터는 수식이 들어가죠. 9는 2 더하기 7 수식 넣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5는 2 빼기 7, 14는 2 곱하기 7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라는 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 큰 따옴표 안에 안녕하세요를 넣어줬고요. 함께 파이썬을 공부할까요?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7은 9입니다를 하기 위해서 2 더하기 7은 그 다음에 쉼표 넣어주고 쉼표 다음에 2 더하기 7 수식 넣어주고 쉼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2 빼기 7은 마이너스 5입니다. 또 마찬가지 수식 넣어줬고 2 곱하기 7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식을 가운데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결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쉘에다 작성을 하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죠? 네, 파일에서 저장을 해주고 런을 해주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로부터 또 우리가 문자를 입력을 받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input 함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을 쓰면은요, 이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여기서 입력된 값이 name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프린트문을 이렇게 적어서 프린트문 안에 이름을 입력하시오.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쓰고 그 다음에 name은 input 요렇게 한 것과 똑같아요. 요렇게 한 것과 똑같은데 이거를 요 이름을 입력하시오 부분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네, 요렇게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name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입력한 값이 요 name에 있으니까 입력한 값이 요 name으로 들어가는 거죠. name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누구 씨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프린트 했으니까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쉘을 이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죠. 이걸 문서로 그 소스 파일로 작성을 해주고 이제 실행을 시켜요. 그럼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우송대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송대식 안녕하세요.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송대라고 입력한 것은 어디로? 요 네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우송대씨라고 나오죠. 여기 네임이 우송대씨니까. 네,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네임에 저장이 되고 이 네임에 있는 값은 우송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워드라는 그 배열이 아니죠. 워드라는 변수에 A, B, C, D, E, F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문자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자가 들어갔는데 이때 이렇게 첨자를 이용을 해서 개별 문제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0번지가 돼요. 여기가 0번지가 되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0번지가 되고 그래서 A, 그 0에, 월드 0에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에는 B, 2에는 C, 3에는 D, 4에는 E, 5에는 F. 이 자리가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워드 5 같은 경우 5에 F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F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문자에 접근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열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드는 파이썬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에 대한 그 문자열을 파이썬 문자열을 우리가 워드라는 문자열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이때 이렇게 슬라이싱이 있는데 인덱스 부분에 글자 하나만, 숫자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론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0, 콜론 2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2라고 되어 있는 첨자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0부터 시작해서 2 바로 앞에까지니까는 요렇게 되는 거죠. py. 그래서 py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꼭 0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5 바로 직전까지. 그럼 여기 2죠. 2부터 시작해서 5 바로 직전, 5-1까지죠. 5 바로 앞에까지니까 4가 돼요. 첨자가. 그래서 이렇게 THO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이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이썬 쉘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월드에다가 파이썬 넣어주고요. 그래서 0 콜론 2를 해줬더니 py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2 콜론 5를 해줬더니 THO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인 연산자와 not 인 연산자가 있는데 이 인 연산자와 not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찾는 문자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은 있다는 거, not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S가 love will find a wa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이에요. 그럴 때 자 love 보세요. 요 단어 S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있으면 true가 나와요. 근데 지금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L이 지금 대문자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적었을 때는 없다라고 나오죠. false. 자, 이렇게 해서 in 연산자, 또 not in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찾는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에 love가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그 다음에 S에 love가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죠.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if, else라는 조건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 if문 뒤에 있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래서 S에 C가 있느냐? S는 우리가 문자를 입력한 거죠. 입력한 문자열 안에 C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C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봤고요. 그리고 else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참이면은 요 문장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예요.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문 사용을 해서 개별 문자 접근하는 건데 이때 요 in 사용하죠. in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in 사용해요.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여기에는 C가 없습니다. C가 없어서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cycle이라고 했어요. 일단 C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C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C가 지금 대문자예요. 소문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문자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1에는 첫 번째 문자를 입력을 한 값을 텍스트 1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2에는 두 번째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 1 입력한 텍스트가 텍스트 2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봐죠. 그래서 이때 문자열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A는 B보다 작죠. 그쵸? 예, 대문자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 문자열 간의 크기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단어 순서대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1이 텍스트 2보다 작으면은 텍스트 1이 앞에 있음. 그렇지 않으면은 텍스트 2가 앞에 있음.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텍스트 1에다가 문자를 입력하시오. 텍스트 2에 문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run 모듈에서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한글, 영어 모두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 사과, 오렌지 이렇게 적었더니 시옷하고 이응 중에 시옷이 우리 사전적으로 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과 이 앞에 있음. 그 다음에 애플, 오렌지도 마찬가지 알파벳 A하고 O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애플이 앞에 있음.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에서 단어를 분리하는 거예요. 문자열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서 단어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never, put, off, till, tomorrow 뭐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 split 해주면요. 이렇게 never 따로 분류, put 따로 분류 이렇게 해서 today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어를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어딘가에다 저장을 하면 이거는 또 뭐가 되죠? 첨자로 또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쉘에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는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라고 이제 적었어요. 그 다음에 S.split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의 개수, 그 다음에 숫자의 개수, 공백의 개수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lpha라는 함수는 문자의 개수를 계산해줘요.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해주고요. 그 다음에 isDigit, 이게 지금 소문자로 이렇게 있는데 isDigit인 경우에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isSpace는 공백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까요? 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작성하면 되겠죠. 먼저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문자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isAlpha를 통해서 문자의 개수 계산해 주고요. isDigit 이용해서 숫자의 개수 계산하고 isSpace 이용해서 공백 개수 계산하죠. 그리고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entence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문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각각 알파벳 그리고 숫자 공백을 저장하는 변수 3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변수 3개를 만들 초기값 다 0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for I in sentence 그쵸? 센텐스 안에 I를 하나씩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is alpha if I.is alpha니까 요게 뭐야? 참인가? 라는 거죠. 알파벳인가? 라는 거. 알파벳이면 어떻게 해요? 알파 값을 하나씩 증가를 해줘. 알파 값을 하나 증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isDigit는 이 디지트 값을 하나 증가해 주고 그 다음에 isSpace는 스페이스 값을 하나 증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참이면은 그래서 문자의 수 각각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자의 수, 여기 있는 문자의 수를 다 세는 거죠. 그래서 40개 나왔고요. 일단 숫자의 수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0, 공백의 수 9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백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제 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앞에 만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이용해서 알파스, 디지트스, 스페이스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알파벳이 있다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알파스 요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디지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벳은 40개, 숫자는 0개, 스페이스는 9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의 개수, 이 문자 입력한 문자열의 그 알파벳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공백 개수를 계속 카운트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죠.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한번 값이 결정이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변경시키려면은 변경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텍스 레이트는 0.3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텍스 레이트를 쓰는 곳마다 0.35 값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에 상수를 이렇게 그 만들어준 그 위치로 찾아가서 텍스 레이트를 0.35가 아니고 뭐 0.4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0.4로 바꿔주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 모든 텍스 레이트가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모두 대문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파이, 뭐 맥 사이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표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주석은 소스 코드에 붙이는 설명글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뭐 이런 변수를 썼는데 이 변수가 내가 왜 썼을까? 무엇 때문에 썼을까? 라는 거를 사실 뭐 한 달 뒤, 2달 뒤, 1년 뒤, 뭐 몇 년 뒤에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또는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좀 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설명문이 있으면 굉장히 쉽겠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주석이고요. 이 파이썬에서의 주석은 이렇게 샵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샵. 그래서 width는 사각형의 가로 길이다. 그 다음 height는 세로 길이다. 그 다음 면적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석을 이렇게 써주는 거를 좀 이렇게 습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연산이 있을 경우에 주석을 처리해서 보관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빼기 연산도 하나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두 값의 입력을 받아서 더한 이 썸의 값만 지금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는 거죠. 지우기는 아까운 거예요. 지우기는 아까운데 이걸 할 거다. 그럼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고 우리 여기 그 프로그램 파일 작성하는 데서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샵 표시를 해서 주석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정수를 13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두 번째 정수를 22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수의 합은 34 나왔어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 샵 했던 부분을 없애버리고 프린트문, 그쵸? 차는 해서 차에 대해서 또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은 우리가 문자열 다루기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열 또는 어떤 수식을 연결할 때는 컴마를 사용한다라는 거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의 입력을 받았어요. 이때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자 접근하는 거, 나누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씩 접근할 때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0 이런 값들을 이용하는 것들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방법들, 문자열 전체 큰 문자열 통째로 있을 때 이때 단어 단위로
나누는 방법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문자열과 관련해서 숫자 카운트하는 함수, 그리고 문자 카운트하는 함수, 공백 카운트하는 함수들을 또 활용하는 그 예제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봤는데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그쵸? 항상 이 수는 그대로만 써야 돼요. 이 변수처럼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문자를 써요. 상수는. 그리고 상수를 쓰는 이유는 어떤 숫자를 쓰는데요. 이 숫자가 전체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숫자가 일일이 다 활용이 되는데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경을 한번 만약에 하면 상수로 다 선언을 해서 그 숫자를 변경을 하면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상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석은 이렇게 샵 표시를 한다는 거. 샵 표시를 해서 이게 주석이고 주석은 기계어로 번역이 되지도 않고 프로그램 진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은 사실 사람을 위한, 프로그래머를 위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그 2주차 수업을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3주차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